네, 오늘은 10강입니다. 10강. 10강은 제목을 철학의 포지션이 어딘가 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포지션? 뭔 뜻이야? 뭔 말? 포지션.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허구성이에요. 허구성,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느낌, 상상. 그 다음에 이쪽은 검증성이에요. 뭔가 증거가 차곡차곡 모이는 느낌. 그 다음에 현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여기는 과학입니다. 과학. 아마 좀 사고가 경직된 자연과학자들은 또는 공대생들은 사회과학을 과연 과학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모든 학문은, 모든 명제를 연구할 때 유의성, significant 이런 조건을 부여했더니 결과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더라라는 결과, 정말 연구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둘 다 충분히 강하게 신뢰합니다. 아무래도 자연과학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개방성이 떨어지시고, 이렇게 말하면 또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자연과학과 공대생들 중에 문학이랑 소설은 아예 소설 쓰지 마 라고 해버리고, 철학이나 사회과학도 그거 과학 아니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문학이겠죠. 그 다음에 정말 요 딱 가운데가 철학이겠죠. 철학. 인문, 사회과학 등등 이렇게도 불려요. 경제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진화 심리학으로 가면 과학인 건가? 몇몇 물리학자들은 진화 심리학 같은 거 과학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문학, 철학, 과학의 3분법, 이거 거의 3분 카레급이에요. 3분 카레. 3분 카레라고 쓰고 여기 두 줄 딱 그어주면서 법. 여러분이 이렇게 3분법적 사고를 해야 된다. 제가 글씨는 좀 악필이에요. 네, 다음부터는 요 칠판 말고 제가 좋아하는 칠판에서 할 거예요. 거기서는 은근히 악필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셋 중에 과학이 짱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과학은 가장 느려요. 가장 슬로우하면서 스페시픽하죠. 뭐야? 과학이 짱 아니야? 과학 검증 현실, 검증된 현실이 짱 아니야? 그죠? 문학은 그래도 허구라는 거를 가정하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니까 문학이지만, 가끔은 문학이라는 픽션이라는 그 전제를 안 깔고 과학인 것처럼 해버리면 유사과학이 되기도 하잖아요. 싸임이잖아요.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은 아예 전제를 깔았어. 나 소설이야, 나 영화야, 나 허구이고 픽션이야. 대신에 나 상상의 나래 펼쳐서 매우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공상과학을 펼쳐볼 거야. 하지만 나를 너무 신뢰하지 마. 현실일 거라 믿지 마.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문학은 조금 급진, 공격, 그 다음에 마구마구 허구와 상상으로 펼쳐나가요. 그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 매트릭스, 그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다 등등, 삼체, 나나나나,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문학이 가끔 훨씬 더 빠르게 세상을 예측하거나 세상을 리드하기도 해요. 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문학은 빠르다. 왜냐하면 전제가 상상이기 때문에 좀 빠르다. 오늘은 10강은 유료 강의 중에 첫 강의잖아요. 조금 두서없지만
이렇게 3분법을 먼저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가 맞나 약간 두서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3분 카레 말고 이 3분법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만 사랑하고 철학이랑 문학한테 이렇게 뻑큐 날려야 되나요? 그래야 하나요? 안 돼요. 철학도 과학보다는 조금 더 연역적이에요. 연역적인 게 뭔가요? 가설을 빵 하고 내세운 다음에 과학이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검증해 오는 거예요. 증거를, 물질적 증거를.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철학이 먼저 연역적으로 땅 이럴 거 아닌가? 혹시 이러지 않을까? 더 급진적인 건 뭐예요? 문학과 소설이죠. 소설을 그냥 써버려.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세상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과학들이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히 물질적 증거를 쌓아가죠. 그래서 과학은 slow and specific,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해 주세요. 다 골고루 사랑해 주세요. 철학은 좀 중간이지만 그래도 빵! 어그레시브하게 혹시 세상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은 더 나가. 나는 픽션이야, 나는 허구야 라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 포석을 깐 이유가 뭐예요? 더 상상의 나를 펼칠 거야. 매우 패스트하고 매우 어그레시브하고 매우 이미지네이티브하죠. 이미지네이션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짧습니다. 상상의 문학, 그 다음에 철학, 과학의 이런 벡터적인 느낌. 얘는 만약에 여기가 중간이면 얘는 조금 왼쪽 벡터, 서쪽 벡터, 얘는 동쪽 벡터다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럼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명제, 신뢰할까 말까, 그 명제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할 때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게요? 이 세상은, 이 우주는 2%만 검증돼 있고 무려 98%의 사실이 검증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물론 아인슈타인이 그거는 거의 100년 전에 말했어요, 대략.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2%가 아니라 한 25%? 이 정도 밝혀졌다고 칩시다. 더 빠르게 밝혀져서 최소 35%, 우주의 전체 비밀의 35%가 밝혀졌다고 칩시다. 기하급수적으로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그래도 나머지 최소 50% 이상의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작동해 왔잖아요.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 작동해 오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 눈 가리고 나는 검증된 것만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능사일까? 물론 그렇게 산다고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검증된 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성격,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성격도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TCI 영상 있죠. 검증된 거를 추구하는 성향과 조금 철학, 문학처럼 상상의 나래를 공격적으로 또는 급진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펼치는 성격이 어느 정도 기질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래도 도파민의 그 자극 추구형이 강하면 이쪽으로 가고 조금 소심하거나 섬세한 편이면 이쪽 검증된 걸 추구하고, 검증 안 된 거는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만져봐야 돼 이러면서 안 만져보는 그런 성격과 기질, 제가 분명히 TCI 영상 있죠. 저도 이 다상장 강좌에서 TCI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가 그러면 박현우 너 결론 뭐야?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비약이야 아니면 비유야? 정말 편의점 CU가 아니라 비유야. 오늘 좀 드립이 많네요. 비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논리적 비약으로 들리는 의미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P면 Q이다 라고 들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 직관적 이해가 수반되면 그럼 우리는 참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갑자기 P면 Z래.
박현우는 배고파서 맥도날드 가서 맥치킨 먹었대 이렇게 하면 납득이 되는데, 이게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명제가 아니라 확 건너뛰어 버렸어요. 도약했어요, 명제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이런 거일 수. 세상이 우리가 다 밝혀진 게 아니니까 P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Y고 Y면 Z다 이렇게 내부 명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명제. 그죠? 아직 안 밝혀진 내부 명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비약이라고 느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한 양의 독서를 했거나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요 하나 내부 구성 요소가 직관적으로 납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은하게 뭔가 검증은 안 되지만 이 명제가 꽤나 느낌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유로서라도 체득을 해야 돼요. 비유로서라도. 저건 비유적인 명제지만 그래도 타당한 것 같아 라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일례로요, 제가 아는 지인은 프로이트의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원초아 이런 식의 어떤 분류, 무의식의 분류를 비과학, 그건 과학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주의자들은 심리학을 과학으로 치부하지 않으려고 하죠. 과학으로 분류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프로이트의 세계관을 버릴까요,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그냥 문학적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문학적 비유라고 받아들이면 또 프로이트 세계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또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요 세 개의 분류가 되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개를 문학은 그런 것이야, 과학은 좋은 것이야, 참된 것이야, 철학은 애매한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 개가 다 역할이 있다라고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있으실 때 비로소 여러분의 생각하는 능력, 가상량과 사고력이 증진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요 강의를 통해서 유료 강의로서 약속 하나 합시다. 비약으로 들릴 때 또는 비유로 들릴 때 내가 왜 비약으로 들리는지, 또 내가 왜 저 말은 타당해 보이지만 증거는 없지만 타당해 보이는지를 자문해 보는 습관을 들어봅시다. 저도 하거든요. 이거 왠지 맞는 말 같은데 근거는 없어. 또는 저 말은 그냥 비약으로 들려. 명확하게 저희가 경험과 사고 훈련이 될수록 이게 비약인지, 그래서 사이비인지, 유사과학인지, 아니면 이거 일단은 비유인데 근데 타당해, 느낌이 남달라 라는 촉을 구별하고 식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3분 카레, 3분법. 문학은 허구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급진성, 그 다음에 철학은 온건적 전진, 온건개합파예요. 얘는 급진개합파고, 그다음 과학은 돌다리 막 두들겨보고, 철학이 연역적으로 딱 나갔을 때 과학은 천천히 검증해주는 느낌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게 바로 과학의 역할이에요. 철학은 이런 거 아니야, 세상? 세상 혹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아니야? 세상 혹시 작동하는 원리가 이거 아니야? 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조금 전진성이 있는 학문인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3분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철학들도 많고, 우리가 꼭 이런 프레임으로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제 강의를 들을 때 반문하고, 그냥 저 사람이 3분 카레, 3분법으로 한번 나눠봤구나. 우리도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죠. 양가적 사고, 그러니까 검증된 것만이 짱이고 허구와 상상은 무조건 틀린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 선과 악, 검증은 참된 선이고
허구와 상상, 사이비는 너무 안 좋은 것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 사이비는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사이비를 너무 경계하는 그 감정 때문에 문학과 철학의 전진성의 그 역할, 그 아름다움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논쟁적일 수 있는 주제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부터는 좋은 칠판과 좋은 필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